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는 부동산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집값 상승이 계속되면서 법원 경매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가 늘고 있는데요. 지난달 수도권의 아파트 낙찰가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하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부동산 경매. 하지만 용어부터 절차까지 낯설고 또 어렵게만 보이기도 하는데요. 자, 오늘 부동산 경매 초보들을 위한 총 정리 시간 마련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오늘 주제 이외에도 자, 부동산 내 집 마련에 대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자, 지금 바로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 문자로 보내주셔야 잠시 후에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고준석입니다. 교수님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한번 좀 오시죠. 뵙고 싶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면은 예.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난달 수도권의 아파트 낙찰 가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신한은행 신한옥션 SA에 따르면은요, 지난달 서울 지역 아파트 평균 매각가율이라고 이제 부르거든요. 낙찰가율에서 매각가율은 104.6%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지역 아파트 평균 매각가율은 106.14%로 나타났는데요. 예. 굉장히 높은 경쟁률이죠. 예. 자, 이렇게 이제 경쟁률이 높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파트 시장에서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 예. 경매 시장에서도 아파트 매각가율이 동반 상승하게 됩니다. 즉, 주택시장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지난해 2020년과 비교를 해보면은요. 예. 서울 지역 아파트 평균 매각, 1년 평균 매각가율입니다. 예. 평균 매각가율이 103.3%에서, 올해 이제 지난 1월 달에 104.6%로, 지난해에 비해서 뭐 1개월 비교지만, 1.3%포인트 증가 이렇게 추세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조금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중요한 거는 이제 주택이 아파트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것들도 있는데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원룸이죠. 이런 것들도 매각가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예. 지난 1월달 평균 매각가율을 보면은요, 단독주택은 무려 146.64%를 기록했고요. 다가구는 114.9%를 기록을 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죠. 예. 자,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저희가 뭐 계속 부동산 관련한 전문가들 최근에 또 공급 대책 발표해서 많은 이야기를 또 네. 나눠봤습니다만, 자, 지금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집값 좀 네. 떨어지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주택 공급은 단기간에는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예. 당장에 이제 공급되는 게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탄력적으로 보이죠. 예. 그런데 이제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가격 안정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좀 멀리 봐세요. 네, 뭐 공급 대책이지 예. 공급이 이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 공급 대책 발표로 인한 가격 인하 효과는 일시적 심리적 효과 일부분에 기인할 뿐이지 예. 전체 시장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질문 드리려고 제가 좀 밑밥을 깔았는데 지금 집 사야 됩니까, 교수님?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투자자는 조금 시장 상황을 보고 예. 투자자인 경우에는 주택을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아, 그래서 예.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죠. 왜냐하면은 강력한 세금 규제가 예, 예. 따르고 있기 때문에 취득하는데, 보유하는데, 처분하는데 세금을 간과하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상업시설보다는 지금 아파트 경매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좀 모이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난달 서울 지역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죠. 상가의 매각가율을 보면은 주택에 비해서는 그 매각가율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근린상가, 상가 꼬마 빌딩이라고 하죠. 여기 매각가율을 보면은요, 56.82%를 기록했고요. 오피스텔인 경우에도 10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94.68%를 기록했는데, 예. 특히 상가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상권이 굉장히 많이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오프라인 상권에 대한 인기가 조금 굉장히 투자자들한테는 매력적이지 않게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전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투자 목적으로 경매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예, 예. 최근 들어서는 경매를 내 집 마련 방법으로 이용하는 무주택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 상가보다는 주택 쪽에 매각가율이 이렇게 100%를 넘어서고 있고 경쟁률이 좀 치열해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부동산 경매라고 하면 아는 사람들만 하는 좀 먼 얘기로 느껴지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네, 경매라는 용어도 낯설고 절차도 좀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경매 물건은 어디서 좀 찾을 수가 있습니까? 경매 물건은 예전에는 이제 법원에 직접 가서 또는 이제 법원의 그 주변에서 나눠주는 찌라시에 의존을 했는데 요즘은 예. 이제 대법원 사이트에서도 경매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고요. 또는 유료 무료 사이트에서도 경매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한옥션 SA는 이게 무료 사이트거든요. 예. 여기를 이용하면은 모든 정보를 한눈에 이용할 수 있고요. 물건 예. 종류는 물론이고요. 권리관계, 또 각종 공부, 등기부를 비롯해서 토지대장, 토지용 계획 확인서, 건축물 관리 대장 등 모든 이런 공적 장부들도 그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경매에 처음 도전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사이트죠. 그래서 사이트 검색을 해서 정보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요 정보만 가지고 믿으면 안 되고요. 예. 본인이 또 법원에 가면은 매각기일 7일 전에는 그 물건에 대한 기록 열람이라고 하죠. 그거를 또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그거를 확인해 보는 절차도 거쳐야 됩니다. 예. 네. 그 경매 매물로 나오는 물건은 좀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많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 네. 경매에 참가할 때 어떤 점들을 좀 유의해야겠습니까? 예, 그 경매 물건은 경매에 나오는 모든 물건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면은 안 되고요. 예. 경매는 철저하게 매수자 입장, 즉 내 집 마련하는 실수요자 입장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좀 간단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매수인 입장에서 내가 매각대금 이외에 내가 산 금액 이외에 추가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대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여기에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 그 아파트 보증금 5천만 원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있다. 그런데 이제 이 임차인이 대항력이죠. 권리관계가 예. 생기기 전에 전입신고를 먼저 한 임차인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하고요.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은 그 임차인 보고 우선 변제권을 갖췄다고 합니다. 예. 자, 이런 임차인이 있는데 이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다라고 하면은
매수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를 1억 원에 낙찰 받았어도 예. 추가로 보증금을 부담해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임차인은 법원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아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임차인인데도 불구하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매수인이 인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증금을 물어줘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그 주택을 사는 경우에는 특히 이제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안 했거나 또는 대항력만 갖춘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거나 예. 이런 경우가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해 보면은 내가 추가로 부담해야 될 금액이 또 있는지 없는지를 예. 파악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도 이제 예.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걱정이 많이 되는데 예. 그러면은 이제 전문가한테 상담을 좀 구해서 예. 그 내용을 조금 제대로 권리관계를 파악한 다음에 예. 경매에 참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동해 민통선 검문소에서 미상 인원 1명이 발견됐다는 속보입니다. 신병은 현재 확보가 돼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동해 민통선 검문소에서 미상의 인원 1명이 발견됐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말씀 중에 죄송하고요. 네. 자, 그러면 이런 물건은 입찰하면 안 된다. 이런 주의사항도 있겠습니까? 네. 중요한 것은 매수인은 법원 감정가에서 얼마나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물건의 하자가 없는 거는 당연한 얘기고요. 예. 그 미래가치, 그러니까 감정가보다는 시세보다 얼마나 싸게 사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가보다 예. 내가 100%에 120%의 차를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감정가 120%에 산 금액하고 시세하고를 비교를 해봐서 예. 내가 산 금액이 시세보다 싸다면은 그건 경매로 잘 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세보다 비싸게 매수하는 것을 경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경매에서는. 예. 네. 자, 당연히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야지 잘된 경매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부동산의 경우는 사실 재산이 좀 움직이는 규모가 크다 보니까 더욱더 꼼꼼하게 네. 살펴볼 것도 많은데 네. 혹시 이 현장을 방문해서 매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현장에 직접 그 경매로 나온 물건 집에 방문해서 살펴볼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예. 네. 하지만 예. 네, 매수 예정 아파트 단지는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현장 예. 탐방을 한번 해보고 주변에 이제 교육시설, 교육환경이라든가 교통환경,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지역의 매매 시세, 또 전월세 시세, 또 전월세 대기 수요자, 또 매수 수요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 경매에 참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주택이 아닌 경매 물건은 굉장히 많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토지를 땅을 내가 경매로 매수한다라고 하면은 땅은 현장을 직접 가서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땅의 경사도가 높은지 안 높은지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바로 개천이나 하천 옆에 붙어 있는지 좀 떨어지는 게 좋겠죠. 이런 땅인지 좀 우리가 구별해야 되겠고요. 예. 또 동네에서 너무 외진 곳에 있는지 또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예. 또 도로는 있는지 땅 모양은 정말 제대로 나와 있는 건지 지적도하고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현장 확인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것들은 되게 많은데 주택만은 그게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예. 네. 자, 그러니까 주변 단지라든지 또 교육시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6211번님께서는 부동산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도 주택담보대출이 되나요? 라는 질문 들어왔네요. 주택담보대출은 당연히 되는데요. 예. 경매라고 해서 더 많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또 않고. 예. 경매 물건도
LTV나 DTI, DSR 요 적용을 전부 다 받기 때문에 예. 거기에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내가 10% 보증금만 입찰 보증금만 있으면은 경매로 내 집 마련하는 거 아니야? 예. 나머지는 경매 대출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에 참여하기 전에 뭐 권리 분석이나 미래가치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0%만 가지고 경매에 입찰 참여하는 거는 정말로 경계해야 됩니다. 예. 자금 계획이 전부 세워지지 않으면은 그렇습니다. 경매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자금 계획 준비 없이 경매에 참여했다가 낙찰 받고 나서 대금 마련을 하지 못하면은 그 입찰 보증금은 법원에 날려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뺏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돌려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거를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 꼭 드려보고 싶어서 짧게만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입찰가를 그 입찰하는 사람이 정해서 작성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낙찰을 위해서 가격을 어느 정도 선에서 좀 맞춰야겠습니까? 시세 확인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세 확인 해보고요. 시세 대비 10%에서 20% 싸게 산다는 생각으로 입찰가를 적어내면 될 것 같습니다. 10%에서 20%.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